안녕하세요. 로우 코드하는 남자 로코남입니다. 파워앱스에서 맵을 활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빈 커넥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API 키를 통해서 빈 커넥터를 연결하면 동적 지도가 보여지고 거기서 이제 선택도 할 수 있었습니다. 검색도 되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빈 맵이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추가된 게 이 컨트롤 중에 주소 입력 그리고 지도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프리미엄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자유롭게 이 기능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할 방법은 구글 맵 API를 통해서 주소를 검색하고 해당 주소 값을 반환해서 맵에 보여지게 하는 기능을 구현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에 들어가셔서 구글 맵 플랫폼을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구글 맵 플랫폼이 나와요. 디벨로퍼에 들어가 주시고요. 로그인 하시고 시작하기를 눌러요. 그리고 여기에는 결제 수단을 입력을 하셔야 정상 작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미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하나 더 추가로 만들어 볼게요. 마이 프로젝트 그냥 한번 만들어 보고요. 키 및 사용자 인증 정보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여기 API 키가 있죠. 저는 이거를 등록을 해놨어요. 여기서 이제 사용자 인증 정보를 만들어서 API 키를 누르는 거죠. 이렇게 되면 API 키가 생성이 됩니다. 다시 구글 맵 플랫폼에 들어가시고요. 시작하기 누르고요. 프로젝트를 제가 선택을 할게요. 프로젝트 선택하고 API 키가 나오고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고 승인을 해줘야 이제 이걸 쓸 수가 있어요. 클릭을 하고요. 여기 이제 어떻게 제한을 걸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웹사이트로 이렇게 걸 수가 있어요. 파워앱스를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기제한을 걸어요. 인증정보 들어가셔서 우선은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한을 일단 없앨게요. 없애고 저장을 돌리고요. 그 다음에 API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쉐어포인트에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제목에 위도 그리고 경도 이렇게 두 개의 칼럼으로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이제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들기를 누르고요. 빈 앱 누르시고 빈 캔버스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형태로 만들게요. 일단은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주소를 입력하는 텍스트 인풋을 하나 만들 거예요. 힌트 텍스트는 이렇게 넣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타이머를 넣을 거예요. 왜 타이머를 넣는지는 진행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는 한 3초 정도만 할게요. 텍스트는 초만 보이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도와 경도 값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파워앱스에 기본적으로 로케이션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로케이션 점 위도를 찍고요. 로케이션 점 경도를 찍으면 이렇게 위도와 경도 값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구글 API를 활용해서 지도를 보여줄 거예요. 미디어에 이미지를 클릭을 하고요. 이미지를 하나 삽입을 할게요. 이거는 복사해서 쓰시는 게 편해요. 자, 여기 보시면 맵 구글 APIs.com 그리고 맵 API 스태틱 맵 그리고 센터는 위도값, 경도값 이거는 확대겠죠. 줌 사이즈는 600에 400 그리고 키에다가 아까 만들었던 API 키 값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해당 위도와 경도의 지도가 표시가 돼요. 이게 원래 제가 여기다 AND를 붙이긴 했는데 AND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센터, 위도, 콤마, 경도, 그리고 줌, 사이즈, 키는 API 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 변수 값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변수 값이 들어가니까 AND로 엮어줄 거고 또 콤마가 있으니까 텍스트로 또 묶어서 AND로 엮어주고 경도 입력해주고 중요한 게 저도 이거 하다가 몇 번 헷갈렸는데 여기 AND가 들어가요. 텍스트로. 그래서 이 AND와 이 AND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선 이 값을 복사해서 제대로 값이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 값을 이제 복사해 봤죠? 위도 값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경도 값도 넣어 볼게요. 됐죠? 이게 지금 콤마가 PPT에서 따다오다 보니까 오류가 났는데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API 키를 제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도가 나오게 되죠. 이 주소를 검색하면 해당 지도가 나오게 하고 싶어요. 여기 주소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해당 주소의 위도값과 경도값을 쉐어포인트 리스트에 저장을 해요. 그리고 그 값을 불러와서 지금 이 지도에 적용을 하면 검색한 주소의 위도값과 경도값을 반영하여 지도가 보여지겠죠. 그 기능을 구현해 볼게요.
파워 오토메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인스턴트 클라우드 흐름에 파워 앱스에서 흐름을 호출할 대로 트리거를 설정하고요. 자, 여기는 이제 주소 값이 올 거니까 텍스트가 오겠죠. 어드레스라는 변수를 넣고요. 그 다음에 HTTP로 호출을 해올 거예요. 보시면 기본 제공에 HTTP가 있죠. 호출할게요. 여기서 또 URL을 설정을 잘 해야 되는데 주소를 가져오는 URL은 이렇게 됩니다. 어드레스, 그 다음에 주소가 입력이 되고요. 키 다음에 API 키를 입력하면 주소를 끌어올 수가 있어요. 이걸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URL에 아까 그 값을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소는 다 지우고 동적 컨텐츠에서 어드레스를 입력하고요. API 키도 지우고 제 API를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메소드는 get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쉐어포인트에서 항목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쉐어포인트에 항목 업데이트를 누르고요. 연결이 지금 오류가 난 건데 연결은 변경하시면 돼요. 자, 연결 변경하니까 오류가 사라졌죠? 해당되는 쉐어포인트 리스트를 검색을 해서 넣어둘게요. 로케이션이죠. 아이디는 1번. 왜냐면 제가 1번에다 저장을 했으니까 이거를 제가 계속 추가를 하지 않고 1번 값을 계속 바꾸면서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쓰실지에 따라서 바꿔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목과 경도가 있죠. 클릭을 하고 여기에 이제 값을 넣어줘야 돼요. 그냥 넣을 수가 없어서 테스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토메이트 추가하고요. 흐름 추가에 구글맵 API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주소 값이니까 온셀렉트 속성에 가셔서 구글맵 API 런 하고 텍스트는 이렇게 되겠죠. 먼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아무거나 입력해 볼까요? 검색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로케이션에 LAT와 LNG, 위도와 경도 값이죠. 이 값을 가져와서 쉐어포인트 항목에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위치를 보시면 로케이션 아래에 있고 로케이션은 또 지오메트리 안에 있죠. 결과값 안에 이렇게 있고요. 바디 안에 있고 이 구조를 잘 활용해서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편집 누르고요. 자, 항목 업데이트에 제목과 경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여기에 이제 값을 넣을 건데 수식으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위에서 이제 출력 값을 가져올 거예요. output http 그리고 첫 번째가 body였죠. 그리고 두 번째 geometry죠. 로케이션의 마지막은 lat였죠. 제가 이 앞에 괄호를 잘못 넣었네요. 이거 빼고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할게요. 자, 전송 누르고 뒤로 가서 성공했죠. 정상적으로 이 값이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편집해서 이 값을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그대로 복사를 하고 경도 값도 가져와야겠죠. 경도 값도 똑같이. 얘는 LNG였죠.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내가 검색한 주소의 위도 값과 경도 값이 쉐어포인트에 저장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맵에 내가 넣은 주소를 적용을 해야 돼요. 일단은 파워 앱스에서 실행을 하고 파워 오토메이트가 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값을 적용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 타이머를 쓴 거예요. 타이머에 on timer end라는 속성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 값을 끌어오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로우 데이터를 한번 리프레시 해야겠죠. 데이터 값 업데이트 하고요. 제가 로우 데이터를 연결을 안 했어요. 쉐어포인트 연결하시면 돼요. 연결했더니 오류가 사라졌죠. 그 다음에 여기 값을 변수로 가져올 거예요. 지역 변수로 만들게요. 경도 값은 lookup, 로케이션에 id는 1이죠. 거기에 제목을 가져올 거예요. 됐죠? 그리고 경도 값은 마찬가지로 그대로 복사를 해서 타이틀이 아니라 경도 값이겠죠. 이렇게 해서 닫아줄게요. 그 다음에 이 변수를 지정했으면 이 변수 값을 여기 넣어줘야죠. 위도와 경도가 표시되는 곳에 변수 값을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주소가 보이겠죠. 서울시 한번 눌러서 보도록 할게요. 3초가 지나면 리셋이 되면서 서울이 보여지죠. 춘천시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누르면 3초가 지나고 리프레시 되면서 해당 지도가 나오죠.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요. 상세 주소를 넣으시면 돼요. 한국은행 주소를 한번 넣어볼게요. 남대문로 3구. 그러면 이렇게 한국은행 주소가 나옵니다. 물론 이 지도를 좀 더 크게 보고 싶으면 여기에 줌 값을 좀 바꾸면 돼요. 이렇게 20으로 바꾸면은 좀 더 크게 이렇게 보이겠죠. 여기서 조금 제가 변화를 좀 줘볼까요? 입력에 슬라이드 하나 추가할게요. 기본 값을 아까 14 정도였는데 15 정도로 맞추고 최소 값을 그래도 한 10, 최대 값은
뭐 한 20 정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슬라이더 값을 이 줌에다가 넣을게요. 여기 이제 엔드로 묶어줘야겠죠? 엔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슬라이더를 이제 가까이 하면 좀 더 자세히 보일 거고, 뒤로 하면은 맵이 좀 크게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 주소를 맵에 보여주는 기능을 구현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빅맵이 지원을 할 때 제가 그 기능을 썼었는데 지금 기능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원을 안 하니까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가능한 수준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